이동철입니다. 제1회 우아 컨퍼런스를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 가정예보 자리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당사자단체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당사자단체가 첫 번째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제가 조윤환 대표님을 아주 여러 번 뵀는데 처음 뵐 때에 이렇게 길게 일하실 줄 모르고 그리고 중간에 사라지실 수 있는 또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고아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표님이 있는 그 고아 권익연대도 약간 좀 불편하고 고아라는 말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길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제일 고민스러웠는데 직접 찾아오셨어요. 저를 이제 설득하러 오셨는데 그때 당시로는 그런 바로 설득은 되진 않았지만 이게 저는 길게 오랫동안 진정성 있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도 약간씩 변화하게 됐고, 불편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여전히 저도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고하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 편견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여하튼 이 행사가 지금 1회 있지만 저는 살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1회로 마치지 않고 10회, 20회 더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설 아이들 지금 자립준비 청년의 유행입니다. 저는 이 유행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자립준비 청년이 되기 전에 시설 아동이었고 가정의 보호 아동이었습니다. 이런 아동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환영하고 기쁩니다. 네, 오늘 그 두 분의 멋진 발표가 있었고요. 두 분 발표에서도 제가 느낀 것도 많은데 두 분 다 제가 현장에서 학계에서 많이 뵙던 분들이고 워낙 훌륭하게 연구하는 분들이라 가지고 발표 내용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요약하지 않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요약을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이하게 두 분의 이제 발표를 듣고 다섯 분이 이제 사례 발표를, 그러니까 네 분이 이제 사례 발표를 해주시고 나중에 복지부 김지영 과장님께서 이제 총정리를 해주실 텐데, 네 분의 이제 사례 발표를 하나씩 들을 텐데 그 발표마다 굉장히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또 울림을 또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네 분을 한 분씩, 다섯 분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만 대표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국고아사랑협회 이성만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 주사랑 공동체 양승원 국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강남 드림빌 이은영 원장님이십니다. 네 번째 발표자는 한국성서대학교 고미애 교수님이십니다. 연예인처럼 등장하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원센터 김지현 과장님께서 총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남 대표님만 이걸로 발표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성남 대표님 발표까지 듣고 다 올라오셔서 저희 사례 발표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연스럽습니다. 교육청에서도 100명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워크숍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너무 자연스럽다 생각해서 너무 또
버릇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일하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제가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제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강연이나 특강의 주제를 받으면 뭐 정확하게 제가 잘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안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그러한 책이나 여러 사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사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에 혹시나 옳지 않은 발언 아니면 동의하지 발언들이 있다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나 고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고아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이 주제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 주제처럼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으며 고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너무나 불편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나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보다 제가 두서없이 앞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서 그렇지만 부모님이 있어도 시설에 들어간 아이들도 고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보러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고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 그 아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나 다른 경제적인 사정을 위해서 아이가 보육원에서 잠시 3개월의 보육원의 맛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부모님께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아이도 과연 고아가 있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아이를 뭐 이렇게 핸드폰을 해주고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보육원 아이에게 부모님께서. 근데 부모님이 와서 잠깐 보자고 했는데 자전거만 받고 그 부모님을 보지 않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아이들도 다 고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혹시 또 고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본인도 고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가 부모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그 하나가 가슴속에 계속 매여 있고요. 사실은 제가 장학소를 있지만 대학 다닐 때 동생은 중졸이었는데 이제 돈을 벌어서 저에게 용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변에 저희 자랑을 많이 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혼자이기 때문에 고아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발언을 좀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안 하는 날은 정말 고아등이 발생되지 않는 그날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고아 컨퍼런스이지만 고아로 산다는 것은 쉽게요. 입양을 가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오늘이 지난주 월요일이요. 조용히 차를 가지고 제가 출근을 아침에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면서 야, 나 성공했다. 참 이 일개 보육원 출신이 장학사를 하고 있네. 제가 표창 담당이라 아이들이 모험하면서 표창을 교육자님, 교육감을 대신해서 표창을 제가 아이들에게 학교에 전달을 하는데 이야, 감히 학교 다닐 때 맨날 선생님들께 두방망 당하고 뭐 물건 없으시면 저 지목하고 싸우고 맨날 맞았던 제가 표창 업무를 담당해서 교육자님 표창을 주네. 이런 진짜 성공했다, 이상만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성공했는가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도 없는데 뭐 내가 성공한 거냐? 부모님을 찾아야지 성공한 거지. 그런 생각 한편으로 듭니다. 예. 좀 아이까리 하시죠. 그런 얘기를 오늘 고아라서 한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말 성공을 한 거죠. 네.
앞서 제가 한영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정체성이 뭔가 고아로 산다는 것의 그 의미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고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잘 들어주세요. 예, 이거 어디가 못 듣는 겁니다. 예, 잘 들어주십시오. 6개월 전에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후원해 주셨던 어머님 한 분 계시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결혼도 안 하시고 저를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때부터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뭐 고등학교 때 많은 돈도 많이 안 줍니다. 많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뭐 편지 써라 뭐 감사한 마음 가져라 그런 말 일절 안 하고 항상 한 달에 10,000원 정도 주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혹시 후원자님 제 엄마 아닙니까? 묻고 싶잖아요. 너무나 잘해주시고 항상 지금도 명절 때마다 인사도 드리는데요. 아, 이제 부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어렴풋이 들었는데 아버님이 옛날에 그 교도소에 있다고 얘기 들었다. 그 얘기를 저를 후원해 주신 지가 한 40년, 35년 정도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괜히 뭐 이래 말하면 저 속된 말로 저를 까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볼까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숨겨진 저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았구나. 몰랐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하루 동안 되게 슬펐습니다. 근데 또 제가 체육 전공이다 보니 달리기를 하면서도 이제 한번 그 슬픔을 이기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감자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수감자. 좀 되게 비하 발언은 아니죠. 제가 그 말을 오늘 처음 쓰는 거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럼에도 저희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가족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니까 큰 저에게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정말 슬펐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아이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 뭐 정말 힘들게 그런 아이들을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고아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수많은 편견과 싸우는 것. 제 책에도 적었는데요. 우리들 보고 고아들 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착하게 누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국가의 도움을 받는 너희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국가에 봉사해야 되고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싫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두 번째입니다. 쓸쓸함을 느끼는 것. 며칠 전 수능이었습니다. 수능이어서 제가 고등학교 앞에 가서 그 교육자님과 함께 아이들 응원을 하면서 제 수능 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능 마치고 나오는 날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겠죠. 아무도 없어서 집으로 슬슬 들어왔습니다. 학교 이름 석천중학교 졸업식 날 무려 1시간을 걸어서 시설로 돌아갔습니다. 한 살 위의 형이 계란을 들고 마구잡이를 제게 던졌습니다. 한 살 위는 하늘과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대들지 못하고 그 계란을 그냥 아무런 대체 없이 머리로 박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부모에 대한 생각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세히 이런데 지금 마이크 너무 낮아서 마이크 들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부모에 대한 생각을 품는데 참 좀 연결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고아로 살 때 보면 부모님들이 저도 자녀가 있지만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가구를 바꾼다든지 등등등 그런 사세 정말 섬세한 조그마한 그런 어떤 가정의 변화를 보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성장하는 것 그럼으로써 또 가정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3교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오늘 앞에서 꼭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실, 그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현장에서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그 보육사님들이 혼을 내면 뭐 당신이 뭔데 당신이 우리 때문에 돈 받고 살잖아요. 우리 때문에 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막 편하게 하고 있고요.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그 학생들 보면 주로 그런 습성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A, C 이렇게 했다면 너 뭐? 왜 그래? 이러면 혼잣말인데요. 혼잣말인데요. 지금 상황이 너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유기아동이 된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유기아동이 된다는 것은 그 사실 제가 어디에서 하는 얘기를 했지만 실종 아동의 날은 있지만 유기아동의 날은 없다는 것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유기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기아동의 날이 없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자주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실종 부모를 찾고 있다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오늘 주최하신 조현 대표님도 계시지만 많은 아이들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뭐 2명 중 1명은 생각을 했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머리가 단순했는지 아니면 너무나 똑똑했는지 몰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한들 실천하지 못했을 거고 자살한들 내 스스로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 무의식적인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살보다도 이제 가출을 많이 하는데 제 동생은 제가 정확히 세리지 않았지만 한 13번 정도 가출을 해서 제가 고1 때 잡으러 전국 관광곳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학에 갔을 때 그 이제 시설에서 단체로 이렇게 살다가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첫날 너무 그때 죽고 싶은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나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체에서 처음 나와서 대학 갔을 때 그때 이제 성인이라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제일 큰 외로움을 겪었던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계속 이제 누적되어 왔고 계속 지속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여러분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 고아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시설 관계자분들 계실 수 있지만 제 초등학교 때 후원금을 받으며 꼭 감사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감사 편지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 안 썼습니다. 저는 시설에서 완전히 그냥 맨날 눈밖에 벗어나서 그래서 학교에 가는 준비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너는 왜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냐? 준비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구박받던 사람이 이제 교사가 되고 장학사가 되었으니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너무나 이용을 많이 당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후원 아동이니까요. 한편으로 또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 집에서 이렇게 좀 쉬고 싶은데 뭐 시장님이나 또 기업체 어떤 관계자분들이 오시면 나가서 단체로 사진을 찍는 것이 너무나 좀 싫었다는 그렇다고 제가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악한 건 아닙니다. 가끔씩은 좀 찍었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변미 교수님께서는 짧게 넘어갔지만 청호도라고 하는 커뮤니케어 센터에서 지금 JTBC 통해서 여러 방송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고학번이 연대해서 잘 하셨고 그래도 이렇게 자축하는 의미로 박수만 짧게만 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한편으로는 그런 선한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고연해서만 하는 것이냐 다 함께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개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 고령한 아이들을 한 15년 전부터 저희 교회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을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성장해서 또 이렇게 선한 울타리나 이렇게 민교대권으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저는 이제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이 아이들이 17명이 오는데 한 100명 가량 중에 17명이 그 고용 아이들인데 맨 앞줄에 정말 예쁘게 옷을 입고 오는 자매 둘이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항상 잘 묻고요. 정말 성격도 밝아요. 앞에 나와서 뭐 하라면 항상 앞에 나와서 하는 두 명인데 그 바로 옆에 그 시설에 한참 동생이 지금 한 7살 정도 된 친구가 왔었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며칠 전 그날따라 그 아이가 유독 눈에 들어오면서 자칫 옆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왜 쳐다보는 것일까 과연 그 생각이 좀 들면서 나도 과연 저랬을까 하고 되돌아봤는데 저도 그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녀가 우리 학교에 왔는데 와 얼굴이 얼마나 하얗고 샤시하고 옷도 잘 입고 야 오자마자 바로 그 여학생들의 어떤 주목을 받는 그런 선생님이 자녀가 있었는데 아 나도 선생님 자녀였으면 이런 그 생각이 들었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잘 성장했는데 남자도 잘 성장했는데 그 아이 7살 여아이가 옆에 있는 두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자매를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